인간 실격을 읽으면 정말 빛이 없는 터널을 끝을 모른 채 오로지 그 깊은 구멍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간 실격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읽은 적은 없어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책의 전반적인 분위기만 놓고 보면 우울하고 비관적인 색을 띠고 있지만 왜 아직까지도 판매 부수가 꾸준히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책일까요? 그럼 1948년에 발표된 인간 실격이 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총 3가지의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간 실격은 일본 작가 다자이 오사무의 작품이며 사양과 더불어 달려라 메르스 등 다자이 오사무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다자이가 약물 중독이 심했을 때 주변 동료들은 결핵 치료를 위한 요양소를 가자며 거짓말을 하고 다자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자이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할 때 나를 인간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다. 나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다. 라고 생각을 하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인간 실격입니다. 그래서 작가 다자이 오사무 스스로가 일생 동안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본 작품의 특징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때문에 재미있는 갈등 구조가 생겨났는데, 인간 실격을 읽은 많은 독자들은 다자이 오사무가 자기 자신의 예술적인 자서전을 시도한 작품이라고 말하는 반면 다자이는 그저 소설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독자들은 자서전적인 작품이다, 다자이는 그저 소설이다라며 우픈 해프닝이 있었죠. 또한 인간 실격은 당시 일본 사회의 불안함과 우울함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일본 사회를 잠깐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 사회에서는 침략 전쟁을 옹호하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논하던 모순적인 상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다자이는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며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자이는 어쩌면 인간 실격을 통해 일본 사회에 큰 실망을 표하고 처절한 자기 반성과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발표된 인간 실격성 요조는 인간 세계에서의 위선과 가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로 가면을 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에게까지 거리감을 느끼고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조차 어색함을 느끼죠. 즉 회피형 인간인 요조는 그럼에도 인간 세계와 동화되어 살아가기 위해 과장된 행동들을 하며 가면을 쓰지만 결국은 인간 세계로부터 실격당하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실제 다자이 오사무는 총 4번의 자살 미수와 5번째 자살 시도에 성공을 하며 생을 마무리한 작가입니다. 문학 작품에서 소재가 자살일 수는 있어도 작가 개인의 삶 자체가 이렇게 자살이라는 소재 안에서 살아가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다자이가 살았던 당시대 일본의 자살률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작가의 자살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자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 실격의 요조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바 요조가 쓴 총 3편의 수기에서 배고픔과 가난을 모르고 지낸 유년기, 광대 연기를 시작한 청소년기, 무명 만화가를 자처하며 시즈코의 집에서 생활하다 마약 중독, 각혈, 그리고 정신병원까지 감금됐던 청년기, 그리고 자살까지, 무엇이 요조를 자살이라는 파멸까지 내몰았던 걸까요? 그 답은 그 당시 일본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 실격에서 요조는 당시 일본 사회가 추구하던 이상과 규범에 맞지 않는 인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무렵 일본은 국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국군주의 이념으로 국민들이 단합하던 시기였는데, 인간 실격의 요조처럼 개인의 가치와 신념으로 자유분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탈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에게 실패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며, 작품 속에서 또한 호리키 역시 요조에게 방탄한 삶을 지적하고 훈계를 하죠. 네 남몽도 이쯤에서 끝내야지. 더 이상은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그 세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인간의 복수일까요? 그 세상이란 것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무조건 강하고 준엄하고 무서운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여태껏 살아왔습니다만, 호르키가 그렇게 말하자 불현듯 세상이라는 게 사실은 자네 아니야? 라는 말이 혀끝까지 나왔지만 호르키를 화나게 하는 게 싫어서 도로 삼켰습니다. 그건 세상이 용납하지 않아. 세상이 아니야. 네가 용서하지 않는 거겠지. 그런 짓을 하면 세상이 그냥 두지 않아. 세상이 아니야. 자네겠지. 이제 곧 세상에선 매장당할 거야. 세상이 아니라 자네가 나를 매장하는 거겠지.
너는 너 자신함의 끔찍함, 기괴함, 악랄함, 능청맞음, 요괴성을 알아라. 갖가진 말이 가슴속에서 교차했지만 저는 다만 얼굴에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진땀나네, 진다 하고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조는 사회의 규범을 가지고 훈계하는 호리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개인의 몫이라고 반박을 하죠. 하지만 그 또한 호리키를 화나게 하는 게 싫어 표현은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요조는 집단보다 개인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요조를 이해하지 못하듯 요조 또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즉, 한 개인을 집단과 세상으로 규정 지으려 하기보다 온전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때문에 인간 실격의 요조는 파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작품 인간 실격은 당시대의 모든 사회적 문제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회 불안장애, 유아학대, 심적 외상, 인격장애, 알코올 중독, 담배, 매춘부, 약물 의존에 의한 성적 폭행, 자살 미수까지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지나치게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요조와 닮았다고 공감하는 부분은 없었나요? 너무나 지나치게 솔직한 이야기 속에서 독자들은 자신과 닮은 상처를 보며 공감을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타산적이며 지위와 금전 만능에 범람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인을 이용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요조에게 순수함을 느끼고 이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착한 아이라고 요조를 평가하는 마담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으며 그 누구보다도 요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마담은 요조에게 정신적인 어머니와 같은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리키와 넙치에 의해 그리고 실제로는 가족의 의사에 의해 요조는 정신병원으로 추방되며 요조를 둘러싼 세상에 의해 인간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요조의 의사는 존재하지 않은 듯이 타인에 의해 철저하게 타인의 세계로 추방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요조를 우리가 인간 실격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요조를 추방시킨 호리키와 넙치 그리고 가족은 인간 합격자일까요?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위해 타인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진정한 가족이라면 물리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이해가 동반되어야 하죠. 요조와 요시코의 행복을 깨뜨린 호리키, 가족의 명예를 위해 그 구성원을 추방하는 세상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하는 인물입니다. 즉, 작가 다자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요조가 인간 실격자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리키, 넙치, 그리고 요조의 가족 같은 인간 유형이 바로 인간 실격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조가 스스로에게 인간 실격이라 선언하는 결말에서 다자에는 이해타산적인 인간의 삶의 형태와 이해타산적인 인간끼리 유유상종하는 현대의 시대 정신을 반언어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